안녕하십니까.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고등학교 1학년 로드맵 강의를 맡은 교사 김선영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나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여러분은 긴장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설레기도 할 텐데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어영부영 보내다 보면 어느새 중간고사, 돌아서면 기말고사, 돌아서면 방학이 오며 1학기가 끝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은 여러분의 고등학교 1년을 찬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맛보는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마 학습 플래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이어리를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습 플래너를 사서 자신의 학습 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작성하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여 공부하든 작성하지 않고 공부를 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학습 튼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개념 잡기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틈틈이 여러분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학교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학교 정보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2021 학사 일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학사 일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과 정기고사, 각종 행사 일정이 1년 단위로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홈페이지에서 학사 일정을 찾아보면 학교의 중간고사 일정, 기말고사 일정, 방학 일정, 각종 행사나 체험활동 이런 것들의 행사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전국 학교에 대한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진학하는 학교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그 학교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동시되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현황, 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이해결산현황, 학업성취사항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클릭해 보면 바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표를 확인해서 이 학교에서 개설된 급과목을 찾아서 본인이 앞으로 수강할 과목을 선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월입니다. 3월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치는 첫 번째 시험이 될 텐데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3월 시험 범위는 중학교 전범위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중학교 학업 능력을 진단해 볼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의 여러분의 위치를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므로 철저하게 대비하여 시험을 최선을 다해 치르기 바랍니다. 또한 3월에는 동아리 구성과 학급 임원 구성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여러분의 진로 관련 동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동아리의 선발 방식을 확인한 후에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급 실장, 부실장 선거가 있으므로 학급 임원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가정통신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자칫 지나치기 쉬운 가정통신문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선택과목 수강 신청에 대한 가정통신문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여러 학교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참여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또한 소인수 선택 과목은 정규교육과정에서 개설하기에 인원이 적은 과목을 교내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목입니다. 본인이 관심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참고해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교실온다 사이트에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에듀나비에 있는 공동교육과정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과목,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 사이트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4월입니다. 4월이 되면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학급의 임원, 동아리, 봉사활동과 같은 부분의 역할이 많이 결정이 되었을 텐데요. 이제 4월은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중간고사를 위해서는 최소 3, 4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특정 과목에 대한 집중보다는 전 과목에 집중해서 계획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신 준비는 최소 3, 4주 전부터 준비하기를 권합니다. 중학교 때처럼 벼락치기를 하기보다는 천천히 제대로 중간고사 대비를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시험 3, 4주 전에는 아직 시험 범위가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학교 시간표를 고려하여 시험 범위의 진도를 예상하고 개념 노트를 활용하여 개념을 잡고 기초적인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면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합니다. 시험 2주 전이 되면 시험 범위가 발표가 납니다. 이미 진도 나간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고 해당 범위의 교과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해봅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는 거의 대부분 진도가 나간 상태이므로 시험 범위에 대해서 누적하여 학습하기 바랍니다. 교과서 내용 관련 기본 문제는 당연히 완벽하게 풀이를 해보고요. 심화 문제 및 응용 문제에 대한 준비도 대비를 합니다. 또한 3, 4월 중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과목 선택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4월이나 5월경쯤 개설 희망 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1차 진행합니다. 수요조사는 4, 5월경에 1차로 진행하고 학교에 따라서 2차, 3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학생은 진로 적성 검사나 진로 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 목표를 정한 뒤에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개인별, 특기나 진로 희망에 따라 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5월입니다. 4월 말 또는 5월 초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5월은 이 시기는 많은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수행평가는 학기 중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후에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학교 알림이 글을 통해서 수행평가를 언제 보는지, 수행평가의 비율은 몇 프로인지,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알림위에 있는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에 학년별 또는 학과별 평가 계획이 탑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목별 선생님들이 별도로 고지해 줍니다.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팁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는 교실에 있는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매일 1회 이상 교실에 있는 게시판, 앞이나 뒤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판을 항상 점검하고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6월입니다. 6월은 다시 시험을 대비하는 시즌입니다. 2개의 시험이 남아있는데요. 6월 모의고사, 즉 6월 전국 영합 학력평가가 있고요. 6월 말이나 7월 초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시험 범위는 항상 확인을 해주고요.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어서 6월 모의고사에 대비합니다. 기말고사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요. 중간고사에서 본인이 낮은 성적을 맞았다면 그 성적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내신을 잡는 학습법 한번 살펴볼까요?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복습하자. 외워야 할 것은 꼭 반드시 외우자. 수업은 출제자 직강이다.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을 놓치지 말자. 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보고 출제 경향을 파악해보자. 시험 범위에 대한 개념 노트를 정리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자. 쉬는 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내신을 잡기 바랍니다. 또한 6월은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등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활동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7월입니다. 7월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기말고사 취약 과목 중심으로 1학기 취약 과목 중심으로 방학 중 학습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는 또한 2학년 선택형 교육과정, 즉 선택 과목에 대한 개설 희망 과목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는 큰 것에서 작은 것, 먼 것에서 가까운 곳으로 목표를 세우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축가가 되는 것이 진로 희망이라면 건축가가 되는 것이 1차 목표가 될 것이고 건축가가 되기 위해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2차 목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수능 준비가 3차 목표, 그를 위한 기본 내신 시험이 마지막 목표가 될 것입니다. 8월입니다. 7월 말부터 시작된 여름방학이 8월 초쯤 마무리되고 2학기 개강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주요 과목에 대한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고 2학기를 예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물론 2024 대입부터는 독서활동 상황란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지만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다양한 탐구활동을 수행하면서 혹은 교과 내용과 연계된 다양하고 심화된 독서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심화, 확대할 수 있는 독서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이나 학업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선택 과목 수강 신청 기간이므로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입니다. 9월에는 9월 모의고사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세 번째 진시험이므로 본인의 모의고사 과목별 성적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이 9월 모의고사 이후의 학습 전략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분석해보고 모의고사를 활용하여 모의고사 유형에 대해 완벽하게 적응해보는 시기입니다. 또한 국수, 영탐 모두 시간에 맞추어서 본인이 친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답 정리를 통해 부족한 단원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기간별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때 한 학기, 한 달, 일주일, 하루 단위로 쪼개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체크해 가면서 공부하는 학습 플래너 공부법이 유용합니다. 9월에는 2학기 임원을 새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2학기 임원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학기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10월에는 중간고사 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최소 3, 4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교내 활동 결과문 발표 등 다양한 학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개인별 과제뿐만 아니라 조별, 팀별 과제에서도 자기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임하면 본인의 학종 준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월입니다. 11월에는 11월 모의고사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11월 모의고사는 1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반드시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이해보고 시험이 끝난 후 본인의 1년 동안의 모의고사 과목별 성적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본인의 학습 성취도를 파악하기 바랍니다. 12월입니다. 12월에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최소 3, 4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 마지막 시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기 바랍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겨울방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겨울방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꼼꼼하게 자신의 학습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겨울방학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2학년 때 1학기 때 배울 교과서를 미리 예습해보기, 문학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혹은 두꺼운 전공 심화 도서 읽어보기, 모의고사 시간 맞춰 매주 1회 이상 풀어보기, 자신의 약점 과목이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하기, 자신만의 공부 프로젝트를 정한 후 실천하기, 진로를 결정하고 관련 대학 및 학과 진학을 위한 맞춤형 대비하기. 이 겨울 방학에 대한 학업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1학년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선생님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위한 핵심 팁 4가지를 살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 관리. 진로 및 교과 관련 꾸준한 독서 관리를 3년 동안 하고요. 나만의 학습법 개발로 국영수를 기초부터 튼튼하게 보완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고교 3년간의 학습 로드맵, 진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따라해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생활습관입니다. 규칙적으로 수면하고 건강하게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3년은 여러분의 미래를 다지기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